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 결혼할 때 친정에서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습니다. 시댁은 홀 시어머니의 노후 정도만 준비해 놓으신 상태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엄마가 많이 속상하셨지만 남편의 댐댐이 하나만 보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결혼 생활을 하며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저축을 했더니 어느덧 대출금을 조금 받아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후 회사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하기로 했어요. 살던 아파트는 어차피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거라 이번에 구입하는 아파트는 공동 명의를 하기로 했고 전에 살던 아파트는 전세 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너네 집 아직 전세 안 줬지?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직 안 줬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잘됐다 하시면서 그 집을 시동생 결혼할 때 그냥 살라고 하면 안 되겠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동생이 살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도련님이 전세 들어오면 되시겠네요. 전세금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가족끼리 무슨 돈거래를 하냐. 둘이 돈 벌어서 집 한 칸 살 정도 될 때까지만 그냥 살게 하자. 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저희도 그 집 전세 주고 대출받아 이사가는 거라 돈이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니네가 대출을 조금만 더 받으면 안 되겠냐? 하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안한 내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말씀하시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제가 이 상황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댁이라는 이유로 또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히 허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부탁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는 일단 그건 생각 좀 해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데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지 허락 비슷하게 했었나 보더군요. 어렵게 결혼하는 동생인데 그냥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하면서 대출을 조금만 더 받아서 우리가 그냥 갚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결혼시키는 게 형으로서 미안하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앞에 있었다면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집은 친정에서 딸 고생하지 말라고 내 명의로 해주신 내 집인데 왜 이런 한 장 보탠 거 없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면 자기 식구들이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 거절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남편도 한통속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짜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꿈도 꾸지 마라. 이 집 전세 놓을 거고 그 집 일은 그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내 돈 한 푼도 건들 생각하지 마라.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온 것도 없으면서 어디다 숟가락을 올리고 지가 동생한테 뭘 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사람 댐댐이 하나 보고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진짜 댐댐이도 그지 같고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딱 잘라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온다면 갈라서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정말 내 발등 내가 찍은 것 같다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군요. 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 며칠이 흘렀는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 말이 없길래 그렇게 넘어가나 하고 안심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너무한 거 아니냐.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주냐.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살돈 모을 때까지만 봐달라는데 그게 그리도 힘들어서 남편을 쫓아낸다는 말까지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남편이 제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 저도 그냥 질러버렸어요. 지금 너무한 게 누구냐. 저 결혼할 때 도움 안 주셨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최소한 도움은 못 주셔도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집 친정에서 딸 고생하지 말라고 해주신 내 집이다.
이런 한 장 보태지 않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하고 다다다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고분고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짜증 한번 내본 적이 없었기에 시어머니도 적잖이 당황하셨는지 어버버하고 말씀을 못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끝낸 후 하루 종일 일을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날 저녁 퇴근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분명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게 분명한데 하루 종일 연락이 없기에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와 계셨습니다. 저보다 항상 퇴근이 늦었던 남편도 조퇴를 한 건지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떡하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여기 잠깐 앉아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린 동생이 힘들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남편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다. 어디서 남편을 내쫓는다는 말을 하냐 등등 했던 말 또 하시며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다다다 하시는 통에 다 기억이 나지 않네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병신 같은 남편은 옆에 앉아서 듣고만 있더군요.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올라오는 걸 최대한 참으며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이사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그럼 저는 한동안 일을 못할 거고 돈은 더 들어갈 텐데 대출을 더 하라니요. 하고 말하는 순간 시끄럽다. 어디서 어른 말씀하시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따박따박 말대꾸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져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정교육 운운하신 거냐.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으셨길래 남의 것을 탐내시냐. 그 집 친정에서 해주실 때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이런 한 장 보태준 거 없다. 염치가 없으셔도 정도껏 없으셔야지 양심이란 게 있으신 거냐. 하고요.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남편 놈이 제 뺨을 내리치는 겁니다. 한동안 정신이 멍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군요. 입안이 터진 건지 흐릿하게 피맛이 느껴졌고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말이 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은 본인이 때리고 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아, 이젠 이혼밖에 답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싶어 안방으로 후다닥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전화를 드려 간단히 설명을 하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이런 제 모습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시는 동안 남편은 때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네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았냐. 하며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그냥 돌아하시며 계속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시는 30여 분의 시간이 왜 그리 지옥같이 느껴지던지. 부모님께서 도착하시고 나서야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뺨이 부어오른 걸 보신 친정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남편의 멱살을 잡으셨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아무리 먼저 맞았다지만 같이 폭력을 쓰게 된다면 나중에 분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꾹 다무신 채 연신 노려보고 계시더군요. 우선은 진정하고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친정엄마의 말에 다들 진정시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친정아빠께서 우리 땡땡이 통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다. 힘들게 아끼고 아껴서 이제 좀 살만한 집으로 이사하려는데 대출을 더해서 시동생한테 이 집을 내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와이프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니 가족끼리 서로 좀 돕고 살자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힘들게 결혼생활 하는데 좀 도와주는 게 그리도 아깝냐. 집을 아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집 살 돈 모을 때까지만 좀 살게 해달라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우리 아들이 폭력을 휘둘렀다니. 며느리가 싸가지 없게 말을 하니 욱해서 살짝 친 건데 이런 건 폭력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정 엄마께서 기가 차신지 한숨을 쉬시며 애들 결혼할 때 이론도 안 보태는 거 보고 섭섭했지만 아무 말 안 했고 땡서방 댐댐이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했다. 그런데 내가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물론 가족끼리 도움 줄 수도 있지만 이건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전세를 좀 저렴하게 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살겠다니. 그 집 한 칸 살 돈은 언제 모이는 거냐. 막말로 눌러앉아 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 뺨이 부어 올랐는데 살짝 쳤다니. 이건 명백한 폭행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하시며 또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고성이 오가며 다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큰 쓰레기 봉투 2개를 안방에 들고 들어가서 남편의 옷가지들을 구겨 넣었고 그걸 다시 들고 나와 던져주며 둘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나간다고 끝까지 버티고 소리 지르는 거 여긴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다. 당장 안 나가면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고 전화기를 대니 욕설을 내뱉으며 남편과 함께 나가시더군요.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더니 경찰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가고 난 후 집 비번을 바꿨고 다음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조퇴를 한 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변호사도 만나고 왔습니다. 이후 남편이 끝까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중인데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습니다. 다시는 집 이야기 꺼내지도 않겠다. 때린 거 반성하며 지죽은 듯 살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비는데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한 푼 안 보태고선 그 집을 탐내는 염치 없고 양심 없는 시어머니도 싫고 거기에 동조하며 와이프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더더욱 싫고 용서가 안 됩니다. 웃긴 건 이 문제의 중심인 시동생한테서는 연락 한 통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엔 시동생이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형이 이혼까지 한다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시동생이 직접 집을 달라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본인의 문제로 인해 생긴 일이었는데 연락 한 통이 없네요. 물론 연락이 온다 한들 제 마음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동안 많이 챙겨줬었는데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연애기간 2년, 결혼생활 5년 동안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약간의 시집살이가 있었지만 을의 어느 시어머니나 다 그렇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네요. 새집에 이사가서 돈을 더 모은 후에 아이를 갖자고 약속했던 터라 아직 아이가 없는 게 천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개소리 장렬에 폭력까지.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못해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입 다물고 살아야지. 진짜 무섭네요. 두 번째 댓글. 읽는데 소름이. 이거 실화인 거죠. 정말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런 말을 하고 폭력까지 썼다는 거죠. 거지근성 때문에 이혼 운운하던 사연 많이 봤는데 이래서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미안한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차라리 경찰을 부르시지 그랬어요. 혹시나 앞으로 그 사람들과 전화를 하거나 만날 때는 필수로 녹취하고 대비 철저하게 하셔서 이혼 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댓글. 양심이란 게 없는 집구석이네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었으면서 둘째 아들은 며느리 집에 얹혀줄 생각을 어떻게 하죠?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혼 잘 생각하셨어요. 때릴 생각은 없었다지만 이미 손은 올라갔고 첫 시작이 힘들 뿐이지 한번 시작한 폭력은 심해졌음 심해졌지 덜하진 않습니다. 증거 수집 잘 하셔서 탈탈 털어 이혼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댓글. 돈도 없고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보아하니 미리 얘기가 오간 상태인 것 같은데 쓰니한테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소름인데 폭력까지.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 집 해주려다 큰아들 이혼남 만들었네요. 아마 시동생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엄마랑 형이 알아서 해줄 테니 안 나섰던 거죠. 가족이 단체로 등골 뽑아먹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아이 없을 때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진단서 끊어 놓으셨다니 차곡차곡 증거 수집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